자, LG화학입니다. 5.13%예요. 오늘의 스타트를 글쎄요.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찌 보면 우긴다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2차 전지의 에코프로비엠의 8%의 폭등 그리고 포스코피처엠의 6%의 폭등 요 기준을 이끌어낸 쪽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죠. 이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나머지 쪽의 기준은 2, 3%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개장 초의 기준에서 뭐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상 2차 전지 기준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일직선상으로 밀려 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되돌릴 수는 있다. 다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의 기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 검색기에서 2차 전지가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검색기 기준에서 나 2차 전지 매매할 거야 하시는 거를 막지는 않을 거예요. LG화학까지 떴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떠 있는 2차 전지의 기준을 LG화학까지 2차 전지로 설정을 한다면 LG화학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불기둥 1300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 떠 있는 부분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되면 사실상 이렇게 떠요. 윤종두가 인간 윤종두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할지라도 검색기는 이렇게 띄워줍니다. 거기에서 가장 그 지금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유리하다라고 검색기가 해석한 거는 그거는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1300에 뜨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지금 1000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여드리면 V1000의 요 핸드폰 모바일 버전에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1300 버전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식이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쪽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죠. 다만 개장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그 기준에서 논리로만 따진다면은 일단 뭐 2차 전지가 지금 4개 5종목까지 형성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뭐 지금 LG화학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팜하고 유한양행이 떴다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 기준하고 하나 마이크론이 또 있었는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고점 대비 좀 밀리다 보니까 사그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기준에 IT 쪽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LG화학은 동시효과 스타트 하자마자부터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최근 들어서 50만 원 전후 이하 또 51만 원 또 오늘 기준에 51만 원, 51만 5천 원 또 52만 원까지 매수 사인을 낸 상태인데 52만 5천 원 기준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은 52만 5천 원에도 또 매수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늘 뭐 그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 자료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수주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월등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수주 내용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토요타의 2조 8천억 규모 양극재 장기 공급을 한다. 그 공시 내용 좀 캡처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뭐 어차피 반등이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4% 우리가 맨 처음 봤을 때 4% 그리고 그 다음 탄력 5%, 6%, 7% 그럴 때 기준에서도 우리는 LG화학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 사이에 이제 2차 전지 전체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편입 설정 범위를 계속 잡을 것이냐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윤정도는 7월 말 8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렸고 지금의 기준은 우리가 그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를 53만 원에 정리를 끝내놓고 이게 70만 원까지 갔어요. 하루 반나절 더 올라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뭐 2020년부터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40만 원에 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30만 원에 보겠다라고 했는데 30만 원 수준까지 딱 내려온 거예요. 어제 이제 뭐 투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근데 뭐 시장이 그 뭐 여러 흐름이 있었지만은 글로벌 시장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국내 시장 나쁘지 않다. 요 정도 각도로 지금 되돌릴 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뚫으러 가고 있는 상황에 얘네는 지금 초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최바닥에서. 단기 바닥에서. 그러면 이것이 추세로 전환될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40만 원의 매물벽에 부딪힐 겁니다. 뭐 그런 의미도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업황의 그 명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26조까지 끌어올려진 올 초만 해도 시가총액 17이었어요. 올 초만 해도 시가총액이 17이었던 종목을 10이 안으로 끌어올려 놨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몇 위예요?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여전히 11위, 시가총액 5위, 포스코홀딩스가 5위, 그 다음에 6, 7, 8, 9, 10, 11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얘가 올해 초에 17위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 17위에서 지금 11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있느냐?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일부 증가했고 내년에 영업이익 2배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이미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그 이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지금 다 튀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거래량이 굉장히 둔화돼 있다가 시가총액 2위에 LG에너지솔루션이 7%, 8%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 그 밑에 놓여져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낙폭과대주들이 야 나도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치고 올려지는데 그들의 흐름에 거래대금이 정점에 달했을 때 거래대금하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한 3개월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2달 조금 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펀더멘털상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그 최근 기준의 기준 설정 범위는 25년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 70% 이상을 우리가 장악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또 더 악을 쓰죠. 80% 장악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다 인 거지 장악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장악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전체 시장의 파이가 1경이라고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경의 파이인데 그 파이의 80%를 장악한다라는 것인지 지금 업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테슬라 자체가 2021년 11월을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는데 테슬라를 왜 보냐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2차 전지 랠리는 미국의 정책에서부터 기존이 됐고 테슬라의 16배 폭등에서부터 2차 전지 랠리가 LG화학, LG에너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부터 이 당시 기준에. 그리고 테슬라는 폭락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잘 나가야 무슨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가 전체가 잘 나가야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수치만 대놓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일 겁니다. 대세일 겁니다지. 전기차의 기준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도 좀 바뀌고 각국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지급도 코로나19 이후에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수요가 성장성은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었고 예상치 범위보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16배 올라왔던 그 상승률에서 지금 몇 배? 9배 상승률이 적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2차 전지를 대변할 수 있는 전기차가 테슬라가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은 엔비디아 기술주의 기준에서 똑같이 2020년 이후에 강세를 띠고 2021년 11월에 고점 찍고 내려왔던 이 엔비디아가 오히려 신고가를 내면서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 미국 시장 5위에 등극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게 엔비디아.
AMD 쪽에서도 야 엔비디아 기다려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야. 그랬을 때 그 마진 반도체의 부분, 하이엔드 반도체의 부분, 응? DDR5의 부분, 이 부분의 성장성이 더 돋보이죠. 그쪽은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제는 또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 테슬라 쪽의 기준은 같은 성장성의 기준에서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책에 대한 범위에서. 뭐 다행히 뭐 이란이 배후에 이란이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뭐 보도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중동 문제에 대한 공화당 쪽의 어깨가 들썩이게 되면은 민주당 쪽의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IRA가 파괴되는 거 아니야 또? 응? 민주당 정책이 이제는 공화당 쪽으로 승기가 넘어가니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의 형성 범위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어려워지셨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뭐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에 42만 4월 달의 기준이에요. 42만 2천 원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바로 다시 샀어요. 바로 다시 샀어. 나를 두고 갈까봐 40만 원대 초반에 아주 차익 실현 잘하고 개파락 나온 이후에 여기서라도 빨리 삽시다 해서 막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30만 원이 이탈될 때 야 이거 고생하다가 2차 전지 그래도 갖고 가실 거잖아요. 성장성 보고 갈 거잖아요. 라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윤정두가 배신 때리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최종점의 인식이 잡혀버렸고 거래대금이 지금 뭐 4조 가까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긴 꼬리 달리고 음봉이야. 수십 년 동안 약속했던 기술적 분석의 최고점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점은 제 경험칙상 36년 경험칙상 저 고점은 이제 못 넘겨요. 못 넘깁니다. 향후 수년 동안 못 넘겨요. 농담이 아니라 못 넘깁니다. 하루에 거래대금이 지금 5조 7천억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5조 7천억까지 내려왔었어요. 연초에는 5조까지 내려왔었죠. 이게 5조 7천억, 8천억, 시간에까지 8천억이 됐네요. 5조 8천억. 근데 종목 하나에 지금 입장에서 종목 하나에 이렇게 3조 7천억, 에코프로의 기준으로 한다면 4조, 에코프로 BM으로 한다면 5조 그런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줄 수 있을까? 이렇게 흥분될 때의 기준이 아닌 이때도 명분이 없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명분이 뭐가 있었어? 테슬라의 75% 조정 이후에 반등의 기준, 신고가를 못 낸 기준에서 속된 표현은 미친 듯이 날아갔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미국의 IRA는 2차 전지 수혜를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의 IRA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거기에 공화당 표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중국 때릴 수 있어. 우리를 믿어줘. 공화당 표 우리 쪽으로도 찍어주세요. 그 내용인 거지. 그 이후에 IRA에 관련해서 기업들을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미국이 최고야.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한 거 북미에서 생산 안 한 거 무조건 안 돼. 그게 느슨해지고 있죠 다시. 무슨 미국이 쌈딱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그 집중 범위를 확대해서 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 연속 성장을 갖고 갈 것이냐 했을 때 오늘 분명히 OMA 20MA 거래량 넘기겠죠. 그 넘기는 수준의 추세 강화로만 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낙폭과대에 대해서 가격 반발력 그럼 최소 25%의 범위. 낙폭의 25%의 범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70만 원 잡고요. 그리고 3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40만 원이 밀렸죠. 40만 원에 25% 10만 원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돌리면 30%? 여러분들이 지금 30%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가요. 30%? 제가 판단할 땐 30% 올라오는 가능성보다도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가는 가능성이 더 빨라. 농담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30%더 빨리 오겠다 하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 긴가민가 할 거 아니야. 그럼 비슷한 변동률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주성, 하나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이런 애들이 30% 올라갈 수 있는 명분도 좋고 수급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개별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매수 사인을 안 드려요. 만약에 오늘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변동이 없었다면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변동이 없었다면 검색기에 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피처엠이 있는데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차선으로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지주사 성격의 포스코 홀딩스가 아닌 사업사 성격의 아니라 사업사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2만 원까지 따라붙었었고 그 이상에서도 편입을 했었고 53만 원까지 차익 실현을 했고 70만 원까지 들여다봤는데 지금 30만 원 초반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못 삽니까? 2차 전지를 꼭 원하신다면 포스코 퓨처엠 단기 매매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수 있을 거예요. 수급 개선폭이 공매도 대차 상한 부분만이 아니고 수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막연히 25년도에 80% 비중의 미국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런 헛소리를 안 하고 말 그대로 기술적인 범위에서 또 우리가 접근했던 범위에서 이거는 어디를 가서 찾아보셔도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교과서적인 내용. 가격 반발력의 기준. 지금 방안에서 포트폴리오 AS 전략 설정 범위를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접속을 안 해 계시는데 뭐 2차 전지를 할게 굳이 이 필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왜냐면 지금 손실률이 어쨌건 좀 있으신데 그나마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44만 3천 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30만 7천 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돌려 주면 금방 올라오겠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양봉 일단 안 팝니다. 오히려 검색기 기준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입하시더라도 잘하셨어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매수사에는 LG화학으로 설정을 한다. 실패가 되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실패가 되는데 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을 보자라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을. 2차 전지는 뭐 하루 이틀 설명드린 게 아니죠. 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빨갛게 줄 쳐놨는데 복잡하니까 한번 지워볼게. 지우고 새롭게 한번 봅시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하셔야 돼. 객관적으로 윤정두가 뭐라 해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윤정두를 미워하시는 건 상관없어. 종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세요. 윤정두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손실이 났다. 그렇더라도 LG화학을 미워하지 마시고 윤정두를 혼을 내시면 되는 거야. LG화학의 기준에 보시면 실적의 범위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명분이 있고 어떤 주가의 강세를 떼려면 모멘텀을 줘야 되잖아. 지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강세를 띠는 부분과 LG화학의 강세를 띠는 부분이 토요타 쪽에 양극재 2조 8천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어찌됐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저는 표현을 했어요. 오전장에. 그래도 거래가 터지고 강세니까 LG화학을 우린 집중합니다. 이 기준이. LG화학의 실적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범위는 개뿔이나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LG화학이죠. 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비중이 81.84%예요. 81.84%. 지금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오면서 114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115조까지 올라왔나? 어찌됐든. 그 할인율을 60% 이상 70%를 줘도 뭐 2차 전지 옹호론자는 50% 할인율 주자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그 주워 들은 거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다 삼성물산이든 GS든 LG든 다 들어가 보시면요. 지주사 할인 요인이 무슨 50%야. 60% 70% 이상이지. 그럼 70%로 잡아도 예를 들어서 지금 90조 정도의 시가총액 비중을 LG화학이 가지고 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30%만 인정받아도 27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35조 지금 52만 2천 원에서 7천만 주니까 36조 조금 넘었네. 누가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LG화학이 유리한 거예요. 형성돼 있는 실적과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기준에 근데 왜 평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위에 있느냐? 얘는 유통 물량 자체가 없잖아요. 81.84% LG화학이 갖고 있죠. 거기에 외국인 갖고 있죠. 또 기관 갖고 있죠.
그러니까 ETF 상품에 들어간 거 있죠. MSCI 지수에 들어가 있어서 그 외국인이 편입된 물량,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거. 어지간해서 깨지지 않아.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과 대주주가 얼마? 90% 갖고 있어요. 기간주문 빼고 나면 얘 유통 물량이 어딨어. 실적 개판인데도 안 밀리잖아. 성장성이 뛰어나고 개뿔 그건 나중에 보면 돼. 그런 수급 논리에 올려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기준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버슈팅 나올 수 있었던 명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버슈팅 나왔던 기준에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버슈팅 나온 거지. 그냥 LG 에코프로 혼자만 14배 올라갔던 것뿐이지. 전기차가 깨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날아가는데 그 무슨 현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건 오버슈팅이라고 인식하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종목군들이야. 1조도 안 돼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에 2천억, 3천억, 4천억이야. 아우 동네 창피하게. 어? 예찬론자들이 죄송합니다. 순이익이고 여기 2천억, 4천억, 7천억이야. 예찬론자들 하는 얘기가 에코프로 영업이익이 지주사입니다. 자기 영업이익도 아니에요. 연결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600억 원에서 7천억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다고 10배가 주가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 그런 정신 나간 정치 그런 게 어디서? 그럼 삼성전자는 400조의 시가총액에서 5배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시가총액이 그럼 더 늘어나야 돼? 4배, 3배, 4배, 5배 올라와야 돼? 시가총액 4배 올라와야 돼? 그런 계산 방식이 어딨어요? 7천억짜리가 40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건 거품이라는 거 인식하시겠죠? 에코프로 BM 영업이익 4천억짜리가 내년치로 잡을까요? 내년? 그래 내년 성장한다고 칩시다. 25년도는 너무 멀고 내년치로 잡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5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얼마? 56조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몇위? 6위까지. 5위까지 올라왔었죠. 5위까지. 얘 둘을 합쳐가지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98조까지 올랐어요. 98조까지. 그 거품을 이제 꺾였는데 왜 그 거품을 막연하게 보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미국의 정책입니다. 처음부터 2차 전지가 움직인 거는 미국 민주당 정책에 의한 미국 민주당 정책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친환경 쪽의 기준에 정치적 후원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토의정서 또 파리 기후협약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입해 그러면 바로 부시 대통령이 깨부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해 그럼 바로 또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깨부셔. 자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버락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고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야? 그잖아. 도널드 트럼프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도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올려놓고 얘는 이렇게 얘란다. 이분은 이렇게 올려놓나? 얘도 이렇게 띄워놓고 가운데로 몰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수정해 주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매번 권리적 됐어. 하나하나 내용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IRA 같은 경우도 이제 원체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거 많으니까 동영상 찾아보세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의 다시 한번 불거트리는 내용의 기준인 거지. 그리고 실질적인 그 2016년도에 정확히 테슬라의 흐름은 죄송합니다.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그리고 죄송한데 이 표도 다시 작업해 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 말고 도널드 대통령에 대한 그 뭐라 그래요? 호감도 말고 대선 호감도나 이런 거 말고 도널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인가? 그 당시 기준에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 지지율 여기 있는데 40% 미만까지 내려가 있는 부분에 또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어찌됐든 16배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준에서는 한 10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2021년 11월에 올라간 거는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가 아니라 이제 그 취임식 이후에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의 랠리는 나스닥이 21년 11월에 최고점을 찍고요. CPI, PPI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할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어요. 그 시장 연동폭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치고 올린 거는. 그러나서 75%가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점은 전기차 정책주로서의 수혜 정점은 75%까지 빠져내려온 요 흐름을 잡아준 2021년 11월에 그 고점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요. 넘겼죠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잘 가슴에 손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깊이 있게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야. 어? 결론은 이 당시에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얼마나 강력하게 악을 썼어요.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텐데 SK이노베이션도 두 줄로 놓으면 되겠죠. 두 줄로. 그러면 SK이노 이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어차피 위에 5글자 들어갔었으니까. 이런 거 신경 써서 작업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들의 연간 단위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시가총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의 17위였거든요. 에코프로 비하면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았고 코스닥에서나 1위 뭐 2위 왔다 갔다 할 정도고 아이 무슨 에코프로는 무슨 뭐 시가총액 뭐 작년 7월 랠리 나올 때부터 해도 7만 원대고 시가총액 7위짜리가 3위 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위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사실은 LG화학이. 물론 여기는 LG에너솔루션이 없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랠리는 이때 당시에 뭐 나머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대형주의 기준에서 놓고 설정을 잡을 때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의 수혜를 받은 거는 이들이다. 실질 실적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나서 92년 이후에 연간 단위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LG에너솔루션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게. 그래서 부랴부랴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적자일 때는 물적 분할을 해서 IPO 자금을 땡겨오기가 돈 넣어주는 쪽이 배임으로 자칫 잘못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다니까요. 테슬라와 LG화학의. 그럼 보세요. 마지막에 테슬라가 여기서 한 방 더 치고 올라갔을 뿐이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에 연동된 2차 전지 수혜범이 실질적으로 이들 3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들 3사가.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 기준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LG에너솔루션이 왜 움직여요? 시가총액 2위짜리가 왜 움직여? 보호해수가 풀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호해수가 풀려서. 보호해수가 풀려서. 이게 왜 두 장이 들어가 있지? 보호해수가 풀려서. 그래서 이 보호해수가 풀린 부분, 상장 주식수 2억 3,400만 주 중에서 23년 10월 6일 기준에 LG화학, 엔지엔솔, 뭐 현 유통 주식수, 외국인 보유 주식, 국민연금 공단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LG화학의 물량이 그리고 요거 말고 표 있어요. 옛날 거 찾아보면 어떤 표를 얘기하냐면 보호해수 시간별로 그 날짜별로 보호해수 풀린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물량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실은 LG화학의 이 보호해수 풀린 물량 이게 7월 말이란 말이에요. 유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 유통돼 안 돼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유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MSCI 지수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서 유동 비율의 비중이 높아져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수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 올라간 거예요. 그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80% 얘가 올라올 때 보시면은 우리는 누구를 집중했어요? 이때 80% 올라올 때 우리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LG에너솔루션 잠시만요. 2차 전지 어제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해 주세요. 어제 표현은 여기가 22년 또 이게 언제예요? 23년 저기가 있었는데 LG 화학하고 LG에너솔루션에
뭐 나중에 그건 다시 찾아서 주시고, 이때 당시에 이 80% 올라올 때 LG화학과 삼성 SDI의 상승률도 만만치 않게 올랐어요. 당연히 연동이 되겠죠. 그 기준에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도 올라왔거든요. 왜 올라왔어요? 얘네는 왜 올라왔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거기에 IRA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기준 포스코 퓨처엠이 7월 28일 날, 7월 28일 맞을 거예요. 7월 28일 날 GM으로부터 13조인가 수주를 받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스타트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7월 13일 날 실적을 내요. 얘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장 끝나고. 그때 시간에 얘는 상한가, 얘는 상한가까지 못 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얘는 꼬리 달고 밀리고 내려왔고, 얘는 갭상승 이후에 꼬리는 달렸지만은 전일 대비 강세로 끝났어요. 그게 얼마면 7만 5천 원대예요. 그 7만 5천 원대 우리가 들어간 거야. 거기서부터 15만 원까지 전량차 액시런 3번, 4번 하고 재편입하고 마지막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기는데, 그럼 얘는 왜 올랐냐 이거야. 실적이 좋아서? 개뿔 지주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업사가 올라가야지. 얘는 무증을 했죠. 얘야 뭐 시장 강세를 전체 강세 포스코 그룹주들이 부각되면서 움직인 폭의 45%고. 에코프로뱀도 얼마 못 올랐어요. 작년에 2차전지 왜 올랐냐 이거야. 테슬라는 급락하는데. 첫 번째 기준 얘는 수주가 13조짜리가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그 초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11월까지. 왜 11월에 코스피 200 지수의 그 편입 비율이 높아진 거거든요. 또 7월 말에 유동 비율이 그 MSCI 지수에서도 유동성의 기준 잡아서 비율이 높아져서 84% 계속 들어왔거든. 그게 80%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포스코 퓨처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 에코프로가 실적 개선 폭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8월 16일 날 정확히 뭐가 터집니까? IRA가 터져요. 근데 그 IRA는 2차 전지 대박 나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가 올려진 거는, 자, 미국의 민주당 정책은요,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의약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복제약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이게 직역본이거든요. 이것도 표 작업 다시 다 해보세요. 우리 아나운서 분들 독후감 쓰듯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게 똑같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왜냐하면 위키백과인가 거기에 이게 나와요. 똑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딱 치면 딱 나오는 거 우리가 정리해서 딱 올려놓은 거거든. 근데 그 뭐 정리해서 올려놓을 때 이거 단어 다 바꾸면 돼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 직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매번 그러잖아요. 민주당일 땐 친환경 정책. 그 단어 부랴부랴 빨리 만든다 하지 마시고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친환경 정책으로 기준을 잡든, 나는 앞으로 방송할 때마다 전문가한테 뭐 물어볼 때, 민주당 정책은 친환경 정책인데요. 딱 그걸 잡아놓으라 이거야. 기준을. 여러분들도. 친환경 정책 내에서 태양광, IRA 부각되고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은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 왜?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에서는 2차 전지가,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이렇게 부각이 된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2차 전지 부각된 건 우리나라만 부각이 됐고, 우리나라 점유율이 좋으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얘기 주장하는 거고. 어찌됐든 여기에 보시면 의료비 지원까지 나와요. 그 의료비 지원에서는 공화당은 전통 의약품이에요. 오바마 케어라고 써도 돼요, 저게. 오바마 케어의 연장선. 오바마 케어의 기준이 뭡니까? 서민들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병원 가서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약도 못 먹고 힘들고, 근데 그러면 약값을 낮추자. 어떻게 낮출 거냐? 복제약이죠. 바이오죠. 그게 무조건 좋은 정책이냐? 아니지. 그럼 누가 개발해, 돈 주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전통 의약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거기서 받아와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법인세 인상이라는 거는, 공화당의 정책은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해줘. 법인세 인하.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IT에 대해서만, R&D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IT가 크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도 IT가 계속 성장을 했죠. 뭐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도.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2년도에는 왜 올라갔니? 라는 거를 다시금 들여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2022년도에는 왜 올라갔니? LG에너솔루션의 그 내용, 수급의 논리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간 거고 나머지에는 7월 28일 날은 얘가 기준이 잡힌 건데 그 이후에는 왜 올라갔냐 이거야. 실적 발표 나오고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못 올라갔어요. 연 단위로도. 얘만 올라갔어. 왜 올라갔니? 그랬더니 있잖아요. IRA가 왜 중국 그 리튬 못 쓰게 하고 중국 거 원자재 쓰지 말라고 미치겠네 머리 아프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폐배터리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폐배터리. 현대차, 기아, 또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전부 다 우리도 폐배터리 쓰겠다. 농담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기준도 있거든요. 폐배터리 쓰겠다. 깜짝 놀랐어. 아니 하다 못해 막말로 폐배터리 뜯어가지고 쓸 정도가 돼야 돼? 그랬더니 종목 기준의 신규 상장주 세비케미 폐배터리 수혜줍니다. 그러고 나서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수혜줍니다.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수혜주라고 맨 처음 날아간 게 걔네 둘이에요. 그 다음이 코스모와 그 다음이 에코프로도 우리 자회사가 폐배터리 전남 도청도 폐배터리를 뭐 활성화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호응을 해야 돼. 야 어떻게 할 거야? 중국 거 못 쓴다는데 당장 2차 전지 망하게 생겼는데 북미 쪽에 유통망이 없는데 악재였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주가가 가니까 호재라는 거야. 그랬을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튀어나온 거죠. 우리도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겨간 거고 10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기준에서 자원 해결을 하면서 사실 그 좀 나쁜 행위도 있어서 사법 처리를 다 받았죠.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해결을 하면서 광산 잡아놨고 염호라고 그러죠? 뭐 리튬 원자재 확보된 부분이 있고 유통망 다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사업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작년 하반기의 내용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없어요. 뭐 더 성장한다, 뭐 한다, 개뿔 하나도 없어. 농담이 아니라. 리튬 가격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뭔 헛소리들이야.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명 자체를 하이드리 리튬 어반 리튬 이런 거 해가지고 어반 리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한 비이성적인 랠리까지도 갖고 나갔었죠. 그러면 만약에 리튬 가격이 강세를 떼서 그랬다면 지금은 초전 박살 나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도 올해 잠깐 리튬 가격 반짝 올랐을 때 리튬 가격이 올라서 뭐가 리튬 가격이 올라서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수주 부분이 판매 부분이 저조해졌잖아요. 보조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금 작년 하반기 기준은 LG에너솔루션 대비해서 월등한 그 기준은 없잖아요. 그럼 금양은요. 얘는 완전한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돼. 주가 조작이죠. 농담이 아니라. 4,440원 시가총액 2,600억 우리가 들여다본 게 7월 25, 26일 날이죠. 그때가 7,000원대였어요. 그죠?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개발했다. 아니 누가 사주냐고. 아니 어디 금양 시가총액 700억 하던 애가 LG에너솔루션 삼성 SDI하고 키높이를 맞추려고 그래요. 응? 그거 발표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 날려주고 그리고 나서 7월 25, 26 이틀 연속 상한가 날려주고 8월 달에 바로 전환사채 800만 주 행사하고 그 800만 주 중에 240만 주가 유광지 회장 지분으로 형성이 되고 이거 다 한겨레 신문이 깐 거예요. 다. 주가 조작 아니냐는 기준에. 그 240만 주 안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 미만에 행사한 거 금양 지금 11만 원이죠. 2,400억 먹은 거야. 2,500억. 응? 앞에 박순혁 씨 하나 앉혀놓고 박순혁 씨가 30년 여의도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72년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증권사 가려면 25살, 27살 되겠죠. 그 2008년도에 퇴사했어. 그 퇴사 이유는 그거에 본인이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 증권사 지점장 하시는 분이 자문사를 내서 근로 스카우트 했다. 뭔 개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증권사가 커요? 자문사가 커요?
물론 자문사에서 뭐 잘해보려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스카웃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 어찌됐건 자문사에 갔어. 근데 우스갯소리로 본인 인터뷰 내용이 돈을 못 벌어와서 와이프한테 혼났대. 사모님한테 혼났대. 그래서 법인 보험 영업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험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법인 보험 영업을 했대요. 그러다가 유광재 회장도 그분도 서울증권 출신인데 이분을 만난 게 21년 9월에 만났다 이거예요. 유광재 회장님이 서울증권 출신인데 금양 인수해놓고 그 700억짜리였다니까요. 금양 인수해놓고 80%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회사 유지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뜬금없이 2차 전지를 사업 목적에 넣어놓고 갑자기 3%하고 케이블 TV에 돈 내서 박순혁 씨 내보내고 2차 전지 대박이라고 좀 해줘요. 근데 금양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니까 애매하니까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 언급하면서 금양 껴넣어주세요. 그렇게 세일즈한 게 2022년 5월경부터예요. 그렇게 하고 지들 8월 달에 800만 주 5천 원 미만의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폐배터리 얘기하면 미친 듯이 날아가. 그러니까 지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금양에서는 재차 9월 달에 한가위 연휴 전에 9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2차 전지가 폐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폐배터리 얘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원통형 배터리를 재탕을 했단 말이에요. 9월 초에.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콩고에 광산 개발한다. 뜬금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광산 개발 모멘텀으로 주가를 또 당겨요. 그죠? 10월 달에 우리 박순혁 씨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왜 가겠어요? 콩고를 왜 가겠어요? 임직원이 콩고를 왜 가겠어요? 외무부도 한 방 때렸고 금융당국도 한 방 때렸는데 콩고를 간 거예요. 출구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콩고 왜 가겠어요? 계약 따갖고 옵니다. 이거 불법이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미친 듯이 날아가고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날 네 번째 상한가 가는 줄 알았죠 우리가. 10월 말에 상한가 한번 찍고 살짝 내려오고 네 번째 상한가 41,600원인가가 상한가인데 41,500원에 고점 찍고 밀렸단 말이야. 우리 운 좋게 4만 원 위에서 정리했죠. 그리고 그날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옵니다. 장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9% 개파락에 20% 폭락.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폭락. 그래서 41,500원 찍고 다음날 3만 원이 깨진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장 고점 찍고 나서 1월 중순까지 2차 전지 초전 박살 났죠. 우리는 에코프로 정리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11월에 샀고 금양 싹 다 팔았고 2차 전지 싹 다 팔았고 마지막 물량도 비중 다 줄여서 연초에 15% 남겨놨잖아.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을 1월 26일 날 14% 오를 때 20% 비중까지 다시 문자를 14번 보낸 겁니다. 네? 그잖아요. 뭐 나 지금 뭐 성우 하이텍 때문에 손실 났어요. 2차 전지를 지금 몇 년째 해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에 가입하셨으면은 특히 올해 2월에 가입하셨으면은 문자가 그게 몇 번이 나갔는데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뭐 다 홀딩스는 안 나왔다. 에코프로 BM 그 종목군들의 편입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 게 2월이고 2월 한 달 동안에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한 20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던 박순혁 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왜? 작년에 하반기에 모아놨던 증권사 보고서를 다 자기가 짜집게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분석할 능력이 없어. 자기 영업했다며 보험 영업. 21년 9월 달에 유광재 회장 만났다며. 그때부터 공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본인이 그렇게 다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증권사 자료들 다 훔쳐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놨던 방송 자료를 아까우니까 도서로 냈단 말이야. 그 도서로 내서 2월 달인가에 도서가 나왔는데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날아가니까 갑자기 박순혁 씨가 영웅이 돼버린 거야. 그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전도사 금양을 팔아먹기 위한 못된 짓을 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4월 달부터 활동을 다시 하고 5월 23일 날 나 활동 중지할 거야 라고 또 악을 씁니다.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나쁜 사람들 이렇게 3%하고의 악연은 3%에 갔는데
아, 2차 전지 이거 너무 뭐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펀더멘털적인 얘기했다가 아주 개박살이 나죠.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날 이후로 샴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결론적으로 5월 23일 날이 금양이 고점 대비 50% 수준의 조정이 나왔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도망갔다가 다시 7월 달에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6월 말부터 6월 말이 아니라 7월부터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보셨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러서질 않는 거야. 40% 50% 빠지면 도망갔었는데 두 번이나 도망갔었는데 안 도망가고 그냥 계속 사라는 거야. 나도 7월 28일 31일 날 2억을 더 샀습니다. 미래에셋 거. 그 미래에셋 그 한마디에 3천억이 더 팔려요. 뭐 그분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천억이 더 팔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도 또 자기 또 추가적으로 샀다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더 사게끔 해놓고 어제 채팅방에 최고점에서부터 계속 물리게 해놓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내가 언제 에코프로 120만 원에서 조심하라 그랬지. 120만 원에서 내 에코프로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따져보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었죠. 실적 개선된 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는 오히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단 말이죠. 2023년 올해 올라갈 이유가 뭐 있었어요? 21년도처럼 포스코 퓨처엠이 10조 원짜리 수주를 받아온 게 있어요? 7월 28일 날 포스코 퓨처엠에서 GM사 13조 수주 받아온 거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 올해 뭐가 있어? 올해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근데 사실 따져보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만 올라간 거고 그것도 마지막 3일 동안 오버슈팅 나온 부분의 흐름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20년도에 시가총액 7위짜리가 3위까지 올라가는 LG화학, 삼성 SDI 그들의 수익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꺾여져서 내려와 있을 때 지금의 기준은 다시금 볼 수도 있어 사실. 17만 6,500원 저점 찍고 나서 지금 뭐 30만 원이면 따블 뿐이 안 나서 뭐 얼마나 올랐다고. 하이닉스도 70% 올라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성이 있다는데 더 오를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정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9월 25일이에요. 응? 9월 25일. 이때 잘라서 올려드릴 때도 제발 좀 이때 음봉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제발 좀 정리합시다의 기준이었죠. 제발 좀. 그러고 나서도 얼마나 밀려있냐고 지금. 2차 전지가 왜 올랐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자니까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윤정도가 자꾸 배 아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요 차트 하나 더 포함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좀 빠져있는 거 있지. 어떤 거. 공매도 부분 여기 들어가 있구나. 미안. 이건가?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아니 700억 공매도에서 1조 4천억까지인가요? 그렇게 증가했을 때 주가는 7배, 8배씩 올라왔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간다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매도 줄었거든요. 주가는 하락이에요.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상한 말에. 홀딩스 마찬가지예요. 개인들한테 25% 지분이 떠넘겨졌습니다. 지금. 예?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 왜 그런 거짓말에 속지? 공매도가 있었어도 주가는 갑니다. 다만 공매도 여부를 떠나서 펀더멘털이 너무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태조 이방원이요. 작년 8월 5일 날 IRA 8월 16일 날 진행되기 전에 8월 5일 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태조 이성계지. 그죠? 근데 이런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해보면 나와요. 메이저에. 실질적으로 8월 중순부터 저게 쓴 단어예요. 결론적으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인데 XXX 해놨죠. 태양광 안 됩니다. 태양광 V자 해놨지만 안 됩니다. 이 기준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솔루션을 안타깝지만 4만 원대 다 정리했고 분할한 다음에 그다음 조선주 아닙니다.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나오려면 2025년입니다. 최소.
원자력 이것도 안 됩니다. 한국전력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방산입니다. 8월 5일 날도 윤정도는 저렇게 2차 전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7월 13일이죠. 녹화방송 백으로 돌려서 봐보세요. 75,000원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윤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문자 사인까지 싹 다 넣어주세요. 뭐 문자 사인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7월 14일 날 3시 3분에 기억해요. 지금 3시 넘어서예요. 3시 3분경에 75,000원 고 수준의 갭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매수세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봉으로 대처하십시오라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까지 그리고 올해 2월 이후에 이 내용 다 보세요. 다 이거 보시면은 얘는 뭐 폐배터리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다 폐배터리야. 에코프로까지. 그러한 흐름에서 간 거지. 얘가 무슨 뭐 지금에 얘기하는 우리 이창원 씨 얼굴 노래줘갖고 어떻게 할 거야? 본사에서는 야 더 이상 나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나가? 컴플레인 회사로 다 들어오는데 최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았는데 지금 2025년까지 가지고 가라는데 자기 고객들 얼마나 물려있겠어 지금. 얼굴 노래져갖고 이제 후퇴가 없는 거야. 빠꾸가 없는 거야.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나? 답답한 거죠. 이게 7월 25일 날 금양입니다. 예쁜 공대님 금양 그냥 VI 그러고 나서 4시간 후에 상한가. 이게 원통형 배터리야.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지금 뭐 수주 단 한 주라도 한 개라도 받아왔어? 얘네 걸 누가 써? 공장도 없는 애들을 이제 뭐 삽한다고. 아유 진짜. 우리가 매매를 안 했으면 몰라. 그 당시에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들어간 거예요. 시가총액 3천억짜리 이거 얼마나 들어? 코딱지만큼 들어갔겠지. 5천만 주에서 8월 달에 800만 주 행사했으니까 5,800만 주짜리에 15,000원이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야? 아직도 1조가 안 돼요. 조심조심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은. 콩고, 리튬, 쓰레기들. 저 리튬 22년 11월에 최고점 찍잖아요.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걸 왜 개발을 해? 몽골에 110조가 묻혀있다 이거야. 근데 담당자가 5명인가 그래요. 몽골하고 콩고 담당자 5명. 몽골에 뭐 어떻게 운반해 올 거야. 그리고 그 광산까지 길이 없어. 인부들 그럼 어디서 재울 거야.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해가지고 자사주 매각해버리고 1,600억인가 되죠. 시가총액 700억짜리가. 그거 해먹고 그 돈으로 콩고 몽골 광산 인수하고 또 돈 더 필요하니까 뭐 증자하겠습니다 했다가 금융당국에 빠꾸 맞았을걸요 아마. 어찌됐든 그 내용의 금양을 11조까지 땡겼는데 그거를 미련을 가져? 다행히 우리 방에 금양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지만 정확히 7월 28일이죠. 나 깜짝 놀랐어. 혹시 7월 28일이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작년입니다. 13조 7,670억 90억. 이게 얘 스타트예요 사실은. 작년 기준에. 그래서 130% 굴렀고. 폐배터리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IRA에 실질수혜 줍니다. 폐배터리가 뭐예요? 북미산만 쓰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걸 매매를 안 했으면 몰라 했잖아. 그죠? 갖고 계신 거 다 정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왜요? 지금도 꼬리 달리면 오늘 만약에 꼬리 달려. 전략 매도야. 꼬리 최소 2%? 3% 전략 매도인 거예요. 미련 갖지 말자니까. 내일 또 올라? 내일 또 오르면은 IT는 안 오를까? 응?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영향력 부분들을 같이 안 가져갈까? 고마진 반도체가 그렇게 필요하다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얘를 지금 목표 주가를 51만 원까지 이렇게 준 부분, 이것도 방송 영상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포스코 표점 25일, 26일 날 혹시 차트 있으면 목표 주가 얼마까지 설정해 놨는지 그 차트 방송 화면으로 자를 수 있으면 잘라주세요. 야 이거 누가 믿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우리가 이러한 그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수익 범위를 확정 지을 때 20년 이후에 이런 수익을 확정 지을 때 확정을 지셔야죠. 7월 24일 날 축제 분위기. 25일 날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서 미처 못 따라붙었지만 24일 날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25일 날 재편입을 했겠죠.
24일 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파셨고 절반 이상 못 팔았어. 왜? 13%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비중이 제일 높았으니까 13%뿐이 안 올라왔는데 뭘? 그리고 양봉인데 뭘? 2차 전지 다 날라갔는데 뭘? 근데 거기서부터 오버슈팅이니까 그 정도 강력한 매도 사인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66,000원 상한가인데 거기서 강력하게 매도 사인, 강력하게는 아니지. 인터내셔널은 상한가 풀렸으니까 절반, 고점 대비 2% 밀렸으니까 전량 매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이 간질간질하지. 저도 상한가 갖다 2% 밀렸는데 전량 다 팔아? 뭐 팔 수도 있지. 어찌됐건 그 다음날 갭상승이 컸죠. 결론은 우리는 7월, 8월 초 이후에는 쳐다본 적도 없고 이렇게 8월 말 기준에 포스코 DX 전량 채액 실현. 걔는 2차 전지로 본 게 아니죠. 응? 개별 기준으로 본 거죠. 저 흐름이 25일까지도 이렇게 검색기에서는 다 떠요. 에고프로비엠 얼마 했던 거예요, 이거? 이날 종가가 얼마요? 19.99로 끝납니다. 종가가. 13시 방송에서도 편입 가능합니다. 우린 24일날 전량 매도했는데 편입 가능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양봉이면 안 팔아도 됩니다. 꼬리 달리는 순간 파십시오. 3% 마지노선입니다. 최대 5% 밀리면 정리입니다. 그러나서 26일날 또 뜨고 또 폭등 나오고 3시 방송 시작할 때 이 폭등일 때에 우리는 최대 10% 15%까지만 따라붙습니다. 그럼 두 종목뿐이 안 나와요. 결론은요. 15분 딱 되니까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요 위에 있던 게 싹 다 매수 신호가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매도 신호가 나오고 띵동 탈퇴입니다. 띵동 탈퇴입니다. 띵동 탈퇴입니다. 이 가격에 팔았으면 얼마야? 95,700원 그리고 그 매도 사인 나온 기준이에요. 57만 5천 원 또 148만 원 이게 매도 사인 나온 기준이에요. 나는 이날 바빠서 못했어요. 27일에 폭락할 때도 던지라 그랬죠. 28일에 반등 나올 때도 던지라 그랬죠. 31일에 반등 추가적으로 나올 때도 던지라 그랬죠. 이거는 4월 11일과 4월 20일 날에 고점 찍고 밀릴 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자동 매매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